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 보이죠? 계속 찍고 있어요. 잠깐 짬이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만 나이로 31살인 90년생 남자입니다. 올해 32살이 되셨겠군요. 제 또래네요. 저는 나름 외모가 중상위권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편이라 나름 탄탄한 몸매와 고수입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사귀인 경험도 있고 여자들은 항상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나한테 메일을 왜 보낸 거야 도대체? 하지만 저는 수많은 연애를 하는 동안 3개월을 넘긴 경우가 단 한 번밖에 없고 여자를 많이 갈아치우는 성향이군요. 연애를 하는 내내 여자들에게 몸을 갈아내는 헌신을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줬지만 여자들은 그럴수록 차가워져 갔습니다. 레드필 지식에서 분류를 하자면은 블루필 알파남의 기질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몸을 갈아서 헌신을 했길래 3개월을 못 가요? 31살에 외모 중상위권에 몸매도 탄탄하고 고수입 직장이 있는데 3개월을 못 나갈 정도로 여자에서 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엄청난 블루필 그런 베타 같은 기질을 보였던 얘기인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문제로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하. 제 친한 친구놈 중에 키가 170도 되지 않고 얼굴도 평범하고 돈도 잘 벌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항상 여자를 바꾸면서 연애에서 가부를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연봉 20만 불 30만 불을 번다고 해서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메노스피어 레드필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oney cannot fix beta. 돈은 베타를 고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돈을 많이 벌면 저기서 자신감이 생긴 남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감을 가진 남자들은 좀 티가 나요. 그게 여자들을 꼬시는 접근법에 있어서 막 돈 과시하고 자기 가진 거 과시하고 막 롤렉스 시계 과시하고 이런 거, 여자들은 좀 정 떨어지죠. 그러다가 레드필름의 설거지 영상을 보게 되면서 거의 모든 영상을 그날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자랑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여자에게 관심이 줄어들었고 연락이 제가 오히려 뜸해지는 양상이 생기더군요. 이거를 그냥 제 영상 보고 한 방에 했다고요? 대단한데? 와, 이걸 몇 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들 쪽에서 애교를 부리며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닥달을 하고, 예스! 드디어 했어! 이거죠! 여자들의 남자들을 향한 성적 무기, 여자들의 남자들을 향한 무기는 섹스죠. 성이죠. 근데 남자들의 여자들을 향한 무기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맷 크로스가 walk away, 물러서는 게 남자의 최후병기라고 했잖아요. 그 매트릭스 1에 나오는 그 기계 수색에 몰린 인간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EMP였잖아요. 최후병기가 EMP란 말이야. 그 EMP 같은 게 제가 walk away라고 했죠. 질문자분이 walk away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관심이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고가치의 사람으로 봐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수많은 연애를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습니다. 여자가 먼저 저를 찾고 여자가 먼저 안 달라는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것이 레드필 알파의 삶인가 싶더군요. 그럼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한테 메일을 왜 보낸 거야? 도네이션 해요, 도네이션. 내가 당신 인생 고쳤으니까. 농담이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자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거 고쳐드릴게요. 제가 진심을 다해줄 때는 나를 무시했는데 오히려 내가 진심이 할 때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고 역겹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잘못된 걸까요? 네. 저는 이제 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이건. 그 어떤 여자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성공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서 레드필 영상을 탐독한 것인데 오히려 이젠 내가 여자들에 비해 너무 아깝고 하이퍼감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같이 좀 패미기 있는 여자들 또는 그런 대학 다니면서 그 세상에 영향을 받은 여자들이 나는 성적 대상을 당하기 싫어서 막 가슴 꾹꾹 누르는 막 스포츠 브라 입고 다니고 막 자신의 그런 탈코르셋 운동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 절대로 블루필로 돌아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와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세상에 여자는 너무나도 많더군요. 하지만 이런 혐오와 분노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노도 곧 사고라들게 될까요? 레드필님 고맙습니다. 레드필님 한 남자의 불쌍한 인생을 구제해 주셨습니다. 건승하시고 타신들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 질문자분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건승하고 대박 나겠습니다. 뭐가 불쌍한 한 남자의 인생이요? 나 참 환장하겠네.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외모도 중상위권에
자기 몸매도 좋고 고수입 직장 갖고 있으면서 뭐가 불쌍해 도대체. 본인이 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응? 재밌는 친구야. 제 또래네요. 네. 일단 이거 얘기합시다. 제가 분노 조절을 해드릴게요. 난 솔직히 미안합니다. 난 솔직히 질문자분이 왜 분노하는지도 솔직히 지금 공감이 안 가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가지 지금 단서를 얻었는데 질문자분이 진심을 다하고 헌신했을 때 여자가 떨어져 나가고 반대로 했을 때 여자가 붙는 것에 대해서 여자와 혐오와 분노를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명품 브랜드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명품을 몇 번 쇼핑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오히려 명품이 싸면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명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면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요, 여자를 혐오할 문제가 아닌 게, 물론 여자한테 좀 더 그런 게 심하긴 합니다. 여자한테는 그 샤이니 오브젝트 신드롬이라는 게 남자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남녀 공통인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남자라고 해서 막 100% 이성적이진 않죠. 물론 프로세싱 과정이 다르죠. 남자는 이성을 먼저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감성을 프로세싱하는데 여자는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그냥 남자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레드필스 남자가 이성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남자가 감정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 남자가 뭔가를 느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풍요로운 거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이게 희귀와 희소가 또 다른데, 그러니까 양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가치가 있는데 양이 적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한 얘기를 다시 본론을 돌리자면은, 이거를 여자에 한정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닌 게, 이거는 그냥 많잖아 공통적으로 먹히는 현상인데 여자한테 좀 더 잘 먹히고, 그래서 PUA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이 심리를. 그리고 레드필에서 남자들한테 거듭나라고 하고 프레임을 장악하라고 하고, 너 자신의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 너 자신의 어떤 중심에 너 자신을 둬라,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1순위 삶을 살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이 모든 지침들이, 소울메이트는 없다, 모든 지침들이 다 관통하는, 꼬챙이처럼 관통하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잘 꼬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가 진실로 한 여자한테 목숨을 걸지 않고 자연스럽게 너가 너 중심에 있어서 살고, 그런 분에서 자연스럽게 여자가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이 멘탈 펌웨어를 다시 조작을 하는 게 레드필 지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질문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여자의 목숨을 걸지 않고 여러 여자를 동시에 접시를 돌리며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남자가 되니까. 질문자분이 지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분노를 해요? 질문자분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질문자분이 예를 들면은 고야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질문자분이 명품 브랜드에 쓰는 그런 마케팅 기술들을 사용을 했더니, 예를 들면은 고가격 정책이라고 하죠.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 그럼 질문자분이 고가격 정책을 펼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더 살려고 그래, 질문자분의 고야드 지갑을. 질문자분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막 분노하고 혐오할 거예요. 이 새끼들은 내가 싸게 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가격을 엄청 올리니까 갑자기 척이 와서 산다고 알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랑 동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은 명품이 된 거야. 명품. 축하드려요.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야씨, 다른 사연들 갖고 온 남자들이 질문자분 보면 죽탱이 안에 갈기고 싶을 거야. 뭐가 불쌍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혀 못 따르고 있는 푼의 16가지 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푼의 16가지 계명 중에 아마 1번이 이걸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절대 I love you를 먼저 얘기하지 마라 라는 명칭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는 푼의 16가지 계명에 의하면은 남자는 절대 여자한테 난 널 사랑이란 말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미국 메노스피어에서는, 또는 PUA들은 사랑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별 역전을 해가지고 응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녀관계 메커니즘상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때 롤러타마 씨가 그 푼의 16가지 계명을 해석한 영상인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계명이 16개씩이나 되니까. 거기 보면은 한국 남자들이 보면은 입이 쩍 벌어질 계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지금 당장 내 얘기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해. 제발. 저도 연애하면서 제가 먼저 너 사랑이라고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귄 적도 있고, 당연히 카톡하면서 하트 많이 보내고, 나도 따랑해 그래서 4호선 전철 타면은, 저 동대 다녔잖아요. 충무로 가느라고 4호선 전철 타면은 사당행 있잖아요. 사당행 열차. 그 사당행 찍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그렇단 말이야. 이게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관계가 엿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깔리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푼의 16가지 계명에서 No, never say I love you first 이라고 했다고 해서 절대로 먼저 사랑해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야지,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섹스의 문지기, 관계의 문지기가 여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의 문지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이 밸류 메일, 알파 메일 같은 경우는 역전이 되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역전이 되는데, 즉 판매자 우위 시장이지. 왜냐하면 여자가 구매자고 남자는 판매자니까요. 판매자 우위 시장인데, 아무튼 간에 여자가 성관계 섹스의 문지기이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사랑이란 말하기 전까지 남자는 그 말을 돌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대답도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저도 무의식적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동안 20대 때 뭐라 했냐면, 여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 했냐면은 I know, 알아라고 얘기했어요. 알아. 그럼 이제 여자 쪽에서 뭐야 너 왜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프레임이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여자의 하이퍼감이 본능에 충족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사랑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제가 이전에 조던 피터슨 영상에서 여자는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도 약간 인용을 하자면은, 여자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 게, 여자들은 남자를 스스로 알아가길 원해요. 왜냐하면은 레드필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들은 자신의 하이퍼감이 필터가 우수하다고 생각하길 원해요. 이건 마치 제가 종교 주제로 얘기하면은 난리 나고, 정치 주제로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미지의 세계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정적이거든.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공포고,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가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게 정치적 신념과도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신을 삶이라고 환원하면 쉽다 그랬죠. 그게 종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주제나 정치 주제가 나오면 싸움이 크게 나는 거예요. 아무튼 마찬가지로 여자한테도 자기의 하이퍼감이 필터가 정확하다는 그런 식의, 객관적으로 남이 봤을 때 정확하든 말든 최소한 지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다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분노하는 순간 중 하나가, 자기의 하이퍼감이 필터가 속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굳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내가 바보 같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알아가는 걸 좋아해요. 내가 이 남자를 경험해가고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여자는 대체적으로 남자랑 처음 사귀었을 때, 그래 우리 사귀자 해서 그게 100% 합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얘랑 사귀면서 연애를 더 해보고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 번 느꼈어요. 얘가 처음에 사귀자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사귄 여자들 중에 제 프레임에 한 번도 안 들어오려고 했던 여자도 있고, 사귀기 전부터 들어온 여자도 있었고, 반반이 여자도 있었다. 반반이 여자가 그거예요. 절반쯤 들어와요. 근데 얘가 나랑 사귀면서 약간 좀 선을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를 좀 탐색하는 게 난 느껴져요. 그러다가 3개월, 6개월 좀 지나면은, 한참 지나면 얘가 나한테 홀랑 빠져요. 그래서 가끔 가끔 커뮤니티 옛날에 이런 말 들었잖아요. 남자는 먼저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신인데, 여자는 점점 사랑이 올라가더니 정점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가지고 남녀 관계에 불행하다 이런 식의 그런 짤들 돌아다녔잖아. 그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 거, 난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알아가보고 이 남자의 세계에 들어가보고 같이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를 체험해봤을 때, 이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갈 만한 남자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고 난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I love you예요.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I love you예요. 근데 이걸 왜 남자가 먼저 하면 안 되냐? 단순히 연애의 주도권을 먼저 갖기 위해서, 아니면 기싸움이라서, 아니면 그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자가 아직 이 남자를 확실히 내 남자라고 그렇게 하이퍼감의 본능에 완전히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남자가 먼저 I love you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I love you를 답장을 해야 되거든. 특히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I love you라고 했을 때 나도 사랑해라고 답변을 억지로 내키지 않더라도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직 자기가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돌려줘야 되는 데 있어서 약간 짜증이 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얘를 정복을 했네, 이미 내가 얘는 트럼프네, 이렇게 쉽게 나한테 홀랑 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하이밸류 보면 90등급 정도 되는 여자들은. 그래서 그 16 커맨드먼트 오브 푼이라는 그 푼의 16가지 계명이라는 그 굉장히 유해한 남성성처럼 보이는 그 남자를 향한 16가지 계명 중 첫 계명이 Never say I love you first.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준비된다고 느꼈을 때, 연애 과정에서든 또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서든 그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애 스타일이 먼저 사귀어가면서 알아가는 스타일이 있고, 어느 정도 알아간 다음에 확인용으로 고백을 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간에 여자가 자기 하이퍼감이 필터상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맞고 이제 이 남자는 내 거다라고, 이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확신이 섰을 때 한 말이 I love you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먼저 I love you라고 얘기하고 먼저 그렇게 nagging이라 그래요. need라는 표현 알아요? need 필요하다, needy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필요한 층만큼 칭얼칭얼거리고 nagging,
질문자분 쉽게 얘기해서 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질문자분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자분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 음과 양은 밸런스를 원해요. 질문자분이 음의 행동을 했는데 음의 기운을 가진 여자들이 질문자분이 땡기겠냐고. 질문자분이 여자분의 역할을 뺏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3개월도 못 가지. 알겠습니까? 이게 왜 분노를 할 상황인지 모르겠네. 질문자분이 지금까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개집애처럼 굴어놓고 왜 여자한테 분노를 해요? 웃기잖아요? 나 되게 웃긴데. 아무튼 뭐, 제 영상 보고 고치셨다고 하니까 됐고요. 뭐 됐지, 그러면. 질문자분은요, 남성성에 대한 개념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누구한테 뜯어 고치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질문자분이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없다고 그런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즉 여자를 자꾸 남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블루필 미디어, 드라마, 여성향 드라마 그런 거에 있어서 또는 디즈니 동화 이런 거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을 잘못 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질문자분이 남자에 대한 정체성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여자가 여자답게 굴었다고 분노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제.